하고, 자, 이것이 커뮤니티 부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커뮤니티는 이제 요즘 근간에는 커뮤니티 시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예전에는 커뮤니티가 있는 데가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커뮤니티를 거의 다 해요. 그죠? 그리고 요즘 또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상가면 상가, 아파트면 아파트, 뭐 도시형 뭐 생활주택이면 생활주택 이렇게만 지었었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짓는다? 걔네 뽕짝으로 짓는다. 그래가지고 아파트도 LH가 임대도 몇 군데 있고 상가도 있고 또 오피스텔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짓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관리가 더 어렵죠. 회계가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처음에 개판 쳐가지고 나중에 맞추느라고 고생하는 단지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어디냐면 신도시 같은 데 그렇게 많이 지어요. 뭐 분당, 뭐 용인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 세종시도 그렇게 짓는 데가 좀 있을까요? 청주는 아직은 없나요? 이렇게 짓는 데가? 없나요? 여기는 우리 근무하는 데는 그런 데는 없는 거죠, 지금. 그렇게 짓는 게 요즘 약간 특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업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 하세요. 아니 왜 아파트 하나도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상가도 해야 되지 거기다 뭐도 해야지 이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초기에 잘 세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예산안 제가 보여드린 거 혹시 이거 그냥 주실 수 없느냐 그러는데 이거 저희가 이지집합법 회계 컨설팅에서 엑셀로 만들어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 카페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커뮤니티 개념이요. 관리주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운영, 공동주택 내 입주자만 사용한다던가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공동시설 이용의 허용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요. 공동주택은 어떤 시설도 영리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영리 목적으로. 왜? 아파트 거잖아요. 아파트 거. 아파트 건데 그걸 막 영리 목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전엔 여러분 어땠어요? 예전에 우리가 다 맡겨버렸어. 사람들한테. 그죠? 외부 업체에다 맡겨버렸어. 그리고 우리가 위탁 수수료만 받았어. 그죠? 근데 요즘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왜 그런다?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옛날이 편했어요, 사실은. 옛날에는 솔직히 말하면 다 업체 맡기고 우리는 좀 그냥 돈만 받으면 되고 주차도 마찬가지고 다 그랬잖아요. 그죠? 주차는 요즘도 상가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맡기죠, 거의.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편했던 게 잡지출이나 잡수입을 막 썼어요. 예전에는. 웬만하면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썼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렇게 쓰면 걸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점점 아마 강화될 거고요. 상가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다면 상가도 앞으로는 점점 강화될 겁니다. 예. 공동주택 잡았잖아요, 이제. 집합건물 잡을 거예요. 그 다음에 대규모 상가 잡았죠? 이제 집합건물 잡을 겁니다. 소규모 집합건물도 이제 잡으실 거예요.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제 점점 그렇게 하실 거고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집합건물이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집합건물은 공동주택은 회계 없이 부과하는 데 거의 없죠. 근데 집합건물은 회계 없이 부과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회계 없이 부과하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냥 관리 비용으로 매달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 전기수 난방만 빼고. 그래서 심지어 이마트 엄청 크잖아요. 이마트가 있는 3만 평짜리 집합 건물에서도 회계를 10년 동안 안 하고 부과한 데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회계 없으면 개판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위탁사 한 군데서 10개 넘는 데를 그냥 부과를 하는데 잘하면 되는데 자기네 회계에 섞어서 부과하는 데도 있어요. 자기네 그 본사 회계 있죠? 거기다 섞어서 부과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합 건물은 앞으로 점점 아마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될 거예요. 여태까지 좋았죠? 집합 건물이 편했죠? 자, 여기 커뮤니티 주민운동시설 운영은요. 관리비로만 부과하는 방법, 관리비 플러스 이용료 부과, 이용료로만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는 똑같이 n분의 1에서 내겠다. 제곱미터당. 이렇게 관리비로만 하는 경우, 관리비로만 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n분의 1을 할 거야. 관리비로 하는데 헬스장 쓰는 사람한테 10,000원,
뭐 헬스 골프하는 사람은 2만 원 이렇게 각각 이용료를 부과하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는 제곱미터당 이렇게 안 받아. 우리는 그냥 이용료로만 할 거야.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관리비로만 부과하면 누가 손해일까요? 안 쓰는 사람들. 그럼 이용료로만 부과하면 쓰는 사람들이 너무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렇게 관리비 플러스 이용료 요 방식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요. 이 위탁수수료 의결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다. 왜냐하면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서 너희가 들어온 금액 갖고 적격하게 싸워라. 싸워서 이긴 놈한테 줘라. 그 얘기죠. 자, 주민운동시설 충당금 개정 처리하는데 주민운동시설은 단지 내 시설의 이용 등으로 발생한 수입인데 이거를 충당금 해도 되느냐 얘기죠. 충당금 해도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어느 일부만큼은 모으는 돈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수입인데 일부는 보전을 해. 뭐가 있을까요? 운동시설에. 운동기계. 기계값. 왜냐면 우리 이거 기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감가상각비로 모아놓는 경우는 있습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다 뭐다? 공동기여수입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민운동시설에 대한 비용은 잡수입, 집행 및 회계 처리에 따라서 하고 관리규약 우선지출 비용 내에서 사용합니다. 그거는 커뮤니티 이렇게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예요? 이렇게 써 있으면 그 안에서 해요. 이번에 저 아는 분이 회계감사를 받았는데 한정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원래는 커뮤니티 운영시설에 사용하는 비용이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얘네는 2,000만 원을 쓴 거죠. 그것 때문에 회계감사에서 한정받았습니다. 왜 니네 관리규약대로 안 했어? 이렇게 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런 내용이 없었다 그러면은 크게 문제 없었겠죠? 하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 관리규약에 1,000만 원만 쓰겠다? 그러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집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리 수입보다 관리 외 수입보다 관리 외 비용이 적다고 해서 그게 한정의 의도는 아니에요. 왜? 잘못 쓴 거예요. 잘못 쓴 거지만 관리를 잘못한 거지만 이렇게 규약과 다르게 쓰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용료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 입주자 등의 편의를 위해서 관리 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요거에 따라서 해라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관리비는요. 2세대 이상 동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용료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원래는 원칙은 관리 수입과 관리 비용 똑같이 부과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1,000만 원어치를 썼어요. 그럼 1,000만 원어치를 부과하면 제일 잘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똑같이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단지 관리규약에 의거해서 관리비 차감 등으로 남는 비용은 처리하고요. 일부는 감가상각 등의 금액만큼 적립합니다. 자, 커뮤니티 비용 처리를 하는데요. 운영 비용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용료 징수 수입, 그래서 나머지 전체 세대를 부과한다라는 겁니다. 시설 운영 비용 빼기 이용료 징수한 거를 부가 수입, 그 다음에 부가 기준 공급 면적 세대별로 부과하고요. 관리규약 또는 운영 처리 규정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자, 커뮤니티 직원들을 처리하는데요. 우리 직원들 할 때 얘네들이 우리 직원인 경우도 있죠. 실제로 관리소에서 채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죠? 외부 강사 혹은 외부에서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프리랜서로 하는 경우, 강사 용역하는 경우 이렇게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직원으로 하는 경우는 대부분 뭐 휘트니스 센터 앞에 데스크 직원, 그다음 미화분들 이런 분들이 보통 우리 직원이죠. 그 외에는 뭐 외부 강사,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 요가 선생님들 뭐 이런 분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직접 강사로 해서 거기 좀 키페이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이렇게 3개로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으로 채용하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장이나 아니면은 그 위탁사에서 채용을 하고요. 근로계약하고 커뮤니티 센터 직원으로 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 우리 직원인 경우에는 우리가 좀 관여를 많이 할 수 있죠. 이 직원에 대해서. 시간도 정해주고 뭐 업무도 정해줄 거 아니에요. 여기 청소하세요. 이렇게 정한다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급은 급여를 주고요. 4대 보험, 세금 신고, 퇴직금, 연차 다 줍니다. 그죠? 여기서는 우리 직원하고 똑같이 대해주시면 돼요. 대부분 근데 좀 약간 단시간 근로자가 많이 있죠. 이분들은. 어쨌든 우리랑 똑같이 대해주면 된다. 외부 강사,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방법인데요. 요거는 계약 대상은 공동주택이고 외부 강사 이제 계약서입니다. 이분은 직원이에요? 아니에요? 직원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이분들을 이렇게 외부 강사로 할까요? 대부분 퇴직금, 연차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죠. 자, 이분들은 업무 지시 및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지급 내역은 강습료로 3점 받는데 이분들은 3.3 사업소득세로 보통 받고 연차 퇴직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4대 보험.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단시간 근무하는 강사를 얘기하고요. 강사 용역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들 역시 사업소득으로 계산을 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프리랜서보다 이분들은 근무 시간이 좀 더 깁니다. 그죠? 길죠? 그리고 돈은 역시 3.3 강사료 주고요. 상대적으로 장시간 근무하지만 업무상 지시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처럼 그렇게 강하게 이렇게 지시하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약간 중간적인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센터를 이제 회계 처리하는데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미부가 관리비 수입, 커뮤니티 수입 이렇게 처리를 많이 하시죠. 지금. 근데 미수관리비 생성할 때는 미수관리비 대 미부관리비 부가차액 이렇게 신설을 합니다. 자, 커뮤니티 센터에 대해서 경기도청은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냐면 회원제로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리회 수입 잡수입으로 처리해라. 근데 관리회 비용으로 사용 후 잔액을 관리비 차감으로 사용해라. 입주자 모두에게 걷고 있는 비용은 관리 비용으로 처리해라. 공동주택의 관리 여건을 고려하여 관리규약 등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입주자 전체한테 똑같이 n분의 1 하는 거 있죠? 얘는 무슨 비용? 관리 비용. 근데 그렇게 걷지 않고 사용자들에게 각각 걷는 건 무슨 비용? 관리의 비용으로 걷어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은평구청에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공동주택 회계 처리하는데 이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 너희 뭐로 처리할까? 그랬더니 얘네는 뭐냐면 커뮤니티 수입에 대해서는 그냥 관리의 수입, 관리의 비용으로 처리해라. 아까 거랑 다르죠? 아까는 어떻게 하래요? 다 똑같이 뿌리는 건 관리 비용으로, 아닌 건 관리 외비용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다 그냥 관리의 비용 대 관리의 수입으로 해라.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근데 W 위탁사 얘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 커뮤니티 수입과 커뮤니티 비용이 일치할 때는 관리 비용으로, 커뮤니티 수입과 커뮤니티 비용이 미일치 않는 관리의 비용으로 부과하라.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 답변들이 다르죠? 다 달라요. 자, 그래서 W 위탁사는 이렇게 처리하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커뮤니티 운영비 관리 비용 얘랑 동일하기 때문에 관리 비용으로 사용해라라는 얘기예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이용을 해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아까 감가상각 누계액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재무제표성에 마이너스 나오게 평가계정으로 마이너스 나오게 하고 기타 소모품은 커뮤니티 운영과 관련된 소모품 비용도 포함해서 정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W 위탁사께 딱 맞는다고 여러분한테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그냥 폼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부가 관리비 대 관리비 수입, 커뮤니티 수입, 그 다음에 커뮤니티 수입 이렇게 딱 맞게 했을 때는 이렇게 관리비 수입으로 본다. 다만 서로 틀릴 때 그때는 다 관리 외 수입을 본다. 이렇게 얘네는 답변을 주고 있어요. 자, 국토교통부 최근 답변을 볼게요. 이건 제가 답변을 요청한 거고요. 6월 30일 날 답변 온 겁니다. 올해. 자, 여기 보시면 주민공동시설 관리비로 부과하는 경우 관리 수입 대 관리 외 수입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얘네 답변 보겠습니다. 주민공동시설 운영 경비를 부과 방법을 결정할 때에는
관리비로만 부과하는 경우 일부 관리비, 일부 수익자 원탕에 따라 이용료. 3번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로만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이용료로 부과할 경우는 관리외 수입에 해당할 것이고 관리비로 부과할 경우에는 공동주택법에 따라서 관리비 수입에 해당할 것이다. 첫 번째 우리 경기도에서 답변 준 내용과 같죠. 어쨌든 우리는 우리 지자체에서 답변 주는 게 제일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얘네가 만약에 우리 지자체에서 문제를 삼을 때는 이렇게 국토교통부 답변이 더 상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다시 보여드린 겁니다. 자, 국토교통부에서는 답변을 어떻게 했냐? 관리, 너희가 똑같이 n분의 1 했을 때는 관리 비용으로, 그리고 이용료로 부과했을 때는 관리 외 비용으로 하라고 답변 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답변 주고 있고, 지출 방법은 주민공동시설 사용에 따른 비용을 관리비 항목 분류 체계에 맞게 세분화해서 청소 용역 금액, 우리 미화원 청소 용역비를 이용료로 안 하고 n분의 1로 할 때는 청소 용역비로, 직원의 급여에 해당하면 인건비로, 장기수선 계획에 제외된 수선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면 수선 유지비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규약의 정한 방법에 따라 지출함이 타당하고 관리 비용으로 분류해라 라고 답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관리비로만 부과했을 때는 관리비용으로, 관리비 플러스 이용료로 했을 때는 관리비용 대 관리외 수입으로, 이용료로만 했을 때는 관리외 수입으로 해라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뭐 프리미엄 서비스를 하는 데가 있잖아요. 프리미엄 서비스, 그거는 별도로 돈을 주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데는 일부 대부분 이렇게 별도 금액에 넣거나 아니면 어디다 여러분 또 넣죠? 별도 금액에 넣거나 아니면 우리 안 쓰는 거, 가스나 이런 데서 요금 넣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여기 커뮤니티 대부분 하고 계시죠? 네, 커뮤니티 하고 계시니까 다 하실 줄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기요금, 이게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누가 해요? 이 전기요금 누가 하죠? 과장님이 하죠, 과장님이. 근데 우리 과장님이 조금 부족하실 때가 있어요. 그죠? 다 잘 아시겠지만 가끔 부족하신 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같이 봐줘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과장님이 또 우리 과장님 자꾸 바뀌어. 우리 요번에 1년에 5번 바뀌었어.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가끔. 그럼 내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또 공석일 때도 누군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은요, 일반적으로 주택, 일반, 가로등, 산업용, 요걸 주로 사용을 합니다. 농업용과 농사용과 교육용은 학교나 이런 데 하는 거고, 농사는 농사 짓는 데 사용을 하는 거죠. 어떤 게 제일 쌀까요? 이 6가지 중에 뭐가 제일 쌀까요, 여러분? 맞아요. 어떻게 아시지? 농사용이 제일 쌉니다. 예. 자, 종합계약이라는 거 하고 우리가 단일계약이라는 걸 살펴볼 수 있는데요. 종합계약은 여러분 뭘까요? 종합계약. 종합계약은 뭘까요? 종합계약은 전기 종합계약을 하면 주택용 전력을 저합으로, 일반용 전력을 갑으로 하겠다라고 계약하는 게 종합계약이에요. 근데 어차피 종합이든 단일이든 고지서가 보통 몇 장 나오죠? 3장 나와요, 3장. 그죠? 그리고 우리는 단일계약인데 한전에서 요금을 다 정해서 보내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단일계약이다 손 들어보세요. 단일. 예. 거기에 단일에 그 고지서에 그 금액 다 동호수별로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거기는요? 나오죠. 그게 한전에서 단가를 계산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예. 이쪽에서 요청하면 그렇게 해줍니다. 옛날엔 종합계약만 그렇게 넣어준다고 생각했잖아요. 금액이 나온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단일계약도 그렇게 금액을 계산해서 보내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택용 전력 저합으로, 그 다음에 세대전기 사용료, 일반용, 그 다음에 고지서 2는 산업용, 고지서 3은 가로등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산업용은요, 보통 급수 펌프 돌리는 비용이고, 가로등은 가로등 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얼마 이상이면은, 몇 킬로와트 이상이면은 우리 TV 수신료 안 받죠?
50kW. 조금 쓰면 안 받습니다. 요거는 세대별 계량기, 메인 계량기 검침하고 한전 송부에서 세대별 내역하면은 이 세대별 내용을 관리사무소로 고지해주게 됩니다. 단일은 아까 전에 종합은 주택용 전력을 뭐로 쓴다 그랬죠? 저합. 근데 얘는 뭐로 쓰죠? 고합으로 쓰죠. 고합으로. 그 대신 얘 뭐 없어요? 아까 얘는 뭐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두 개가. 그죠? 세대용하고 일반용으로 나눠져 있었죠? 근데 얘는 나눠져 있어요? 없어요? 안 나눠져 있죠? 모두 다 값으로 계산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요, 대신에 대부분 예전에 상가에서 많이 했는데 단가 방식이에요. 총 금액을 사용량으로 나누는 형식으로 그렇게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일과 종합계약으로 했고요. 문제는 솔직히 단일이면 단일로, 종합으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경우가 좀 이슈가 많죠. 그죠? 계약은 단일로 했는데 계산은 종합으로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좀 이슈가 많이 있어요. 그죠? 문제다. 너희가 횡령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슈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거는 사실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어차피 계산해서 돈만 잘 주면 되니까. 자, 대신에 공동주택은 결산 1년에 한 번 단일 종합계약으로 계산해서 대표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계약 아파트만 검토되던 사항이 수정돼서 이제 단일계약 아파트도 세대 지치 입력 후에 비교 검토되고요. 옛날에는 이 종합 단일 계약에 대해서 예전에는 단일 계약은 무조건 단가 방식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아예 금액이 단가로 계산해서 한전에서 주기 때문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더라고요. 이게 단일인지 종합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금액이 다 나오니까. 자, 그리고 주민 부가 등에 대한 기준 등을 입주자 대표회에서 결정하고 한전 거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초기 입주 단지는요. 입주 사람이 30% 입주했으랑 40배당 50, 60, 70 이렇게 입주했을 때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6개월에 한 번 변경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 오래된 계속되는 아파트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입주 아파트는 6개월에 한 번씩도 확인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옛날에 저희 과장님이, 제가 옛날에 근무를 했던 과장님이 항상 부가가 틀리셨어요. 항상 부가가. 근데 그분이 딱 1년을 근무를 하고 그만을 주셨는데 부가 틀리면 누가 제일 힘들어요? 경리가 제일 힘들어요. 그죠? 왜냐하면 다 수정해줘야 되니까. 근데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원격으로 검침을 하는데 원래는 1월 15일부터 2월 14일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했을까요? 1월 14일부터 2월 15일 앞이랑 뒤를 바꿔서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틀이 더 많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그 다음 달에 그거를 다 맞게 입력한 후에 그 차액을 다 일일이 별도 금액에 넣어서 계산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 세대수가 435세대였는데 아주 개짜증이 났었죠. 그걸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과장님이 근데 결국은 최종으로 퇴사하는 달까지 틀리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하는데 그날은 마지막 달에 우리 과장님이 눈을 쳐다보면서 과장님 이제는 웬만하면 마칠 때가 되지 않으셨나요? 이랬어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 달까지 틀리고 퇴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 과장님 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틀리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고치는 게 더 힘들잖아요, 우리가. 할 때 한번 같이 봐주자.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요게 주택용 전력 고지서고요. 요렇게 청구 요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급자 번호 나오고요. 그 전기 요금은 비과세와 과세가 있어요. 그죠? 비과세 뭘까요? 비과세. 전자로 시작해요. 전력기금. 예, 전력기금은 비과세예요. 그리고 TV 수신료도 비과세입니다. 나머지는 과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혹시 얘네는 세금 계산서를 안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발생주의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얘네 요금의 고지서가 세금 계산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전자세금 계산서 공급가액이랑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산업용 전력 고지서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되게 복잡한 많은 거 있죠? 여기 그 책에 있을 텐데 기본요금, 전력량, 기후환경, 연료비 조정액, 연율 이런 거 막 있잖아요. 이 중에서 요 기후환경 요금과 연료비 조정액은 3개월에 한 번씩 전에 거 보고 변경하죠. 그래서 금액이 계속 변경된다는 거. 그리고 가로등 고지서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부과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거는 사설이었어요. 사설.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다. 지금 여기 이래서 부서져서 연락이 왔는데 차량 이동 주차 때문에 전화가 왔어요. 358 보에 385 보에 1564번 있으세요? 1564. 저희 없는 것 같아. 385에 1564. 07나에 1199. 저쪽에 세우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돌아가는 쪽에. 아마 그것 때문에. 자, 이제 부과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보시면 자, 이렇게 세 개의 금액이 나왔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딱 하나예요. 우리는 뭐대로 부과한다? 고지서대로 부과한다예요. 그죠? 내 맘대로 부과하면 안 돼요. 고지서대로 부과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개가 주택용, 산업용, 가로등 이렇게 나와서 요 금액이 나온 건 발생 금액과 꼭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꼭 일치해야 돼요. 우리 과장님들 중에서 이 부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못 있어요,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일단 종합계약이라던가 그런 부분은 되게 간단해요. 왜? 종합계약할 때는 공동요금이랑 세대요금이 다 나와, 집집마다. 그죠? 우리는 요즘 단일도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여기에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발생 금액을. 단일이 81624kW를 썼는데 1400, 뭐 180, 10만 840원이 나온 거예요. 발생이 된 거예요. 그대로 쓰셔요. 그 다음에 TV 수신료도 그대로 나오죠. 근데 상가는 안 그렇죠. 우리가 이쪽에서 그 뭐라 그러지? 우리가 가서 보내는 금액으로 TV 수신료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여기 TV 수신료도 그대로 씁니다. 그 다음에 승강기 전기료는 어떻게 계산하냐? 여러분 승강기 전기료는 어떻게 계산하죠? 승강기 전기료는 항상 단가를 거의 똑같이 해요. 그죠? 그런 다음에 동마다 라인마다 사용량을 검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용량에다가 단가를 곱해서 나온 금액으로 승강기 전기료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다, 여러분 단지 다 이렇게 하고 계시죠? 단가를 같게 하고 사용량을 곱해서 승강기 사용료를 계산을 합니다. 자, 거기까지 아셨죠? 이제 승강기 사용량까지 아셨죠? 그리고 헬스장이나 KT나 LG나 이런 데 거는 과장님이 검침해서 금액을 주세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장이 요거예요. 첫 번째 위에 장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이 금액에서 모든 우리가 내가 했던 세대 사용료, TV 수신료, 승강기 전기료, 헬스장을 뺀 금액이 뭘까요? 그게 기타 공용 전기료입니다. 그런데 공용 전기료는 얘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밑에 있는 산업용과 가로등이 합해졌을 때 그게 진짜 공동 전기료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은 어렵지 않으시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어려워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바우처 할인. 바우처 할인. 어떤 과장님은요, 바우처 할인 할 때 어디서 빼줄까요? 여러분, 바우처 할인 어디서 빼줘야 돼요? 그 세대에서 빼줘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 과장님은 자꾸 어디서 빼줘? 공용에서 빼줘.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왜? 바우처는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해서 받은 거예요. 그죠? 근데 공용에서 빼면은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 사람이고 신청하지도 않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들의 갑자기 나는 공용에서 뺄 테야. 또 우리 과장님들 고집이 세. 그죠? 왜냐면 전기하시는 만지고 이렇게 기계 만지시는 남자분들이 고집이 좀 세요. 기술직이라.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과장님, 101동 101호가 자기네 요건이 바우처리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가족, 우리 뭐 한부모 가족이라던가 뭐 차상위 계층이라던가 그런 거랑 금액이랑 그런 거 두 가지가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는 사람만 시청이 되고 그 사람들만 받는 거예요, 과장님. 근데 이걸 공용으로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아주 다정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밑에 있는 산업용과 가로등과 기타의 공용요금을 더한 것이 공용요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과를 할 때 여러분 세대에서 빼줘야 되는데 공용해서 빼줄 때 있죠. 그죠? 네? 자,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 과부가 할 때요. 과부가는 오부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세대에다 1,000원만 부과해야 되는데 500원을 더 부과해서 1,500원을 부과했어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빠진 거예요? 공용에서 빠진 거예요. 반대로 내가 원래 1,000원 부과해야 되는데 500원만 부과했어요. 그럼 어디에 더 부과가 된 거예요? 공용에서 더 부과가 된 겁니다. 이거는 고지서 금액이 일치하게 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고지서 금액도 빼고 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바우처 환에서 많이 틀리시는 게 뭐냐면 전기요금이 1,000원이면 1,000원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 틀려. 하나는 할인액이 200원이면 1,200원으로 부과를 해갖고 거기서 부과를 잘못하시는 경우, 또 하나는 800원으로 고지를 하는 경우예요. 두 번 차감한 거죠. 그런 경우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세대 쪽에서 안 뺐으면은 세대 쪽에서 빼줘야 되고, 만약에 세대 쪽에서 두 번 빼줬으면은 한 번은 넣어줘야 되고, 요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 공용전기로 나온 거를 그 단가를 해서 그 단가를 면적별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승강기는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발생 금액은 요 실질적으로 이 세대수 단가, 이 집의 사용량 곱하기 단가 해가지고 발생 금액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금액으로 부과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많이 또 부과하시면서 또 많이 틀리시는 게 뭐 KT라던가 그런 999동 뭐 999 이런 거 있잖아요. 걔를 안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꼭 알뜰장이나 여러분은 부과할 때 많이 틀리는 거. 알뜰장이 분명히 그 달에 마이너스 5만 원이 있는데 할인 안 해줄 경우 많이 있으시죠? 꼭 이렇게 차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헬스장, KT, LG 이런 거는 세대 전기료예요. 이거는 저도 많이 틀렸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종합계약 하는 거 얘기 드렸고요. 단일계약은 그냥 다 한전에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상가 같은 경우가 대부분 그래요. 그죠? 상가는 그냥 단가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장, 두 장, 세 장이지만 여기는 좀 간단하게 가로등이랑 산업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자, 갑종을 세대분, 전력기금, 공용분, TV수신료로 나눠줬어요. 이거 왜 이렇게 나눠줬을까요? 전력기금은 비과세니까. 그래서 상가는 이렇게 나눠드린 거예요. 자, 요거 너무 복잡한데요. 요거에 대한 전체 포인트는 이 사용량 전기요금계로 나눠서 요 단가를 각각 집어넣어서 계산해 준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걸 설명을 막 길게 안 하는 게 상가가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현재.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일계약 계산하고요. 요금은요, 수도요금은 수도사업소, 냉방은 지역개발중앙, 난방도 지역개발중앙, 온수, 음식물, 복리시설 이용료 등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온수 사용량이 수도 사용량보다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온수 사용량이 수도 사용량보다 많을 수 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그러죠? 네.
근데 어느 날 입주민이 우리 마을에 입주민이 우리 단지에 찾아오셨어요. 아니 너무 이상하대요. 우리는 온수 사용량이 수도 사용보다 많대. 왜 그랬을까요? 계량기를 잘못 연결한 거죠. 검침 계량기를. 금액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죠? 왜냐면 단가가 높으니까. 근데 나는 100%로 온수를 놓고 써요. 그래도 수도 사용하고 똑같이 돼야 되죠.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수도 역시 온수 역시 수도를 사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난방비의 온수는 뭘까요? 난방비의 온수 요금 있잖아요. 걔는 뭘까요? 네, 연료금에 있는 거. 걔는 뭘까요? 뭐 하는 비용일까요, 걔는? 보일러 가동. 네. 물을 데우는 비용. 걔가 온수 요금이 난방에 나오는 온수 요금이고 수도에 나오는 온수 사용량은 수도양에 대한 요금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선생님, 아니 아가씨, 우리 이상해. 아무래도 온수 사용량이 더 많아. 그러면 반대로 연결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없을 것 같죠? 최초 입주 단지에 꽤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예,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사용량이 더 많을 수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검침은 수검침과 원격 검침이 있고요. 수도 계산 역시 수도 계산은 대부분 조견표로 하죠. 단가 방식으로 안 하고 조견표로 하고 그 나머지 거를 공동 사용량 분배하게 됩니다. 자, 수도 검침 등록과 정기 검침 등록하고 동일하게 하고요. 얘네는 보통 2개월에 한 번씩 하거나 아니면 1개월에 한 번씩 부과를 하게 되죠. 그런데 많은 단지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수도요금을 계산을 하는데 공용요금이 마이너스가 나와. 그죠? 공용요금이 마이너스가 나와. 왜 그럴까요? 어떻게 쓰기는 쓰잖아요. 관리사무소에서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물도 내리고 물도 마시고 밥도 해먹고 그러는데 안 나올 수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수도는 메인 계량기만 검침해 가요. 근데 우리는 집집마다 검침해서 거기다가 뭘 때리죠? 금액을 가산을 때리죠. 조견표대로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을 하니까 공용수도료가 마이너스 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용수도료가 마이너스가 나면 그거를 우리 수도유보금으로 해놓으면 되겠네요. 그죠? 안 된다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마이너스 쳐서 공용으로 차감해준다. 그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사용량에 따라서 해주는 방법이 있고 면적별로 해서 나눠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죠? 자, 검침은요, 이렇게 검침 환경 등록에 들어가서 1개월마다 한 번씩, 2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부과하실 수 있고요. 수도 검침 이제 전월 지침을 월분 수신하시고, 그 다음에 사용량을 당월 지침을 입력 혹은 업로드합니다. 자, 수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먼저 수도를 계산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온수를 업로드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도를 재계산해 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아까 온수요금도 수도요금에 포함돼야 되니까. 그것만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다. 자, 수도요금은 이렇게 고지금액 기본요금, 세대요금, 공용 이렇게 나눠주고요.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공용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나왔어요. 마이너스로 나올 때는 여기에 마이너스로 뿌려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온수는 여기 보시면 저장 후 반드시 수도 검침에서 사용량 금액을 확인, 재계산해 주세요. 그런 이유인 거예요. 이런 게 나오는 게 왜 그런지. 자, 그리고 자꾸 오해하지 마시고 난방에 나오는 온수는 그 차가운 물을 데우는 비용. 여기에 아까 수도 온수에 있는 그 온수는 수돗물과 그러니까 수돗물을 이쪽으로 파란 쪽으로 틀면 수도고 이렇게 틀면 난방 온수죠. 근데 어떤 입주민이 오셔서 나한테 우리는 온수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 온수 요금이 나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어떻게 쓰시나요? 그럴 때 온수를 가운데 놓고 쓰신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섞여서. 그죠?
그리고 어떤 분은 오셔서 막 화를 내. 우리 온수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대.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랬더니 빨래를 하루에 2번씩 하신대요. 근데 온수로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난방은요, 수도권은 급탕 단가를 결정을 하는데 유일하게 세종시가 치고 있어요. 세종시는 난방비 결정 후에 급탕비를 산정을 합니다. 자, 난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전월지침 데려오다 보면은 난방 사용 안 할 때는 영원으로 전월지침이 뜰 때가 있죠. 그럴 때 난방에서는 지정월 가져오기라는 게 있습니다. 전월지침에 들어가셔서 지정월 가져오기를 체크하시면 이 사람이 만약에 6월까지 난방을 다 썼어요. 그러면 6월로 해서 지정월을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그리고 프로그램 이렇게 사용하시는 방법 있습니다. 제가 졸리실 것 같아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이게 녹화가 돼서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피곤하시니까. 난방요금 계산하는 거고요. 고지금액, 그 다음에 기본, 난방요금 입주자, 급탕요금, 바우처 할인, 공용, 합계 이런 방식으로 나눠줍니다. 얘는 무슨 방식 있죠? 난방은 대체적으로 무슨 방식으로 하죠? 조견표로 하나요? 단가로 하나요? 단가로 하죠. 단가 방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안전한 거는 어디 걸로 하면 돼요? 어디 거 보고 하면 돼요? 난방공사 거. 왜냐면 우리 입주민들이 와서 우리한테 왜 이렇게 난방비가 많이 나왔냐 이렇게 막 그러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런다? 난방공사 거 보고 해서 난방공사가 이렇게 하래요. 이러면은 화 안 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난방공사 걸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타는요, 음식물이나 복리시설 이용료고요. 음식물은 구청 지정업체, 구청에서 지정하는 업체고, 복리시설 이용료는 해당 처에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 금액에 보통 많이 넣잖아요. 음식물 처리비 같은 거는. 아니면 우리가 정수 같은 걸 안 넣으면 여기다가 입력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로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커뮤니티 비용은요, 별도 금액에 넣으시거나 아니면 프리미엄 서비스로 넣으시는 경우 있고요. 바우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름 바우처, 겨울 바우처가 있어요. 자, 그런 거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수금, 우린 바우처 할인을 한다. 손 들어보세요. 근데 나는 가수금을 쓴다. 네. 나는 가수금 안 쓰고 그냥 비용으로 그대로 한다. 예, 그 세 가지 방식 알려드릴게요. 자, 실제로 고지서 금액은 150이에요. 예? 그리고 전기료가 200이었는데 그 중에 50만 원 할인해 줬어요. 그럼 전기료는 150이에요. 그럼 우리는 얼마를 부과해야 돼요? 150을 부과해 줘야 돼요. 제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여러분. 뭐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고지서 금액대로 부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지서 금액대로. 자, 그래서 전기료 대 미지급 비용을 150, 150 이렇게 설정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대신에 진짜 넣을 때는 얼마를 넣어줘야 돼요? 200만 원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바우처 할인 50만 원을 넣었을 때 150만 원이 나오니까요. 어떤 소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백 선생님, 우리는 부과를 하는데 여기를 150을 넣고 바우처 할인을 50을 마이너스를 넣었어요. 그럼 얼마 부과됐죠? 100만 원.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번 빼준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오부가 처리해야 될까요? 빼준 세대에 각각 다시 그만큼 넣어줘야 되겠죠. 왜냐면 얘네는 50만 원을 2번 빼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또 여기서 미쳐가지고 과장님이 200만 원이 여기 150만 원이 세대 전기료는 말고 공용에서 50만 원을 빼주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공용에다 50만 원을 추가로 부과해야 된다. 네. 케이스가 여러분 오부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달라요. 한 케이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수금으로 넣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바우처 할인했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가수금으로 넣을 때 그때 역시 세대 전기료는 200만 원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부가 처리할 땐 여기에 바우처 할인에 넣는 경우가 있는데, 바우처 할인에 넣으면은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달 그 집 전기료가 10만 원이야. 근데 나는 15만 원을 빼주고 싶어. 그러면 다음 달로 넘어가요. 그러면 우리 고지서랑 금액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예. 그게 좀 문제라고 봐요, 저는. 근데 한전에서는 실질적으로 만약에 10만 원밖에 없으면 그냥 그 전기료 10만 원만 빼주래요. 한전은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전체를 15만 원이면 세대 관리비 안에 15만 원이 되면 15만 원 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그냥 개인 사견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지 그달 전기료 차감이 다 되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한전이나 이런 데서는 전기료에서만 빼줘라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별도 금액에 넣어주는 방식이 있고요. 자, 이렇게 똑같이 전기료가 됐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죠? 미지급을 150만 원 잡고 전기료 200을 잡고 가수금 50 잡았어요. 여기에 문제점이 뭘까요? 여기에 문제점이 뭘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가수금을. 왜냐면 가수금 없이 그냥 부가하기가 되게 찜찜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가수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점이 뭘까요? 전기료가 과대 계상됐죠. 원래는 전기료 얼마여야 된다? 150이어야 돼. 근데 여기는 전기료가 200이란 얘기죠.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하냐? 나는 가수금이 부가랑 회계랑 딱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수금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만들지 않고 그냥 부가에서만 가수금으로 차감해줘라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이유는 전기료가 과대 계상되니까. 자, 마지막, 그래서 이렇게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마지막 방법. 전기료 200을 하는데 차감을 바우처 할인 50만 원이라고 표기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하죠. 전기료는 150으로 정확하게 나오고 전기료가 실제는 200이었는데 바우처 할인액이 50이야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도 가능합니다. 저 요 세 가지를 한다고 해서 회계사님이 이걸 가지고 한정을 주거나 문제 삼지 않아요, 아무도. 그죠? 예? 어차피 결론은 똑같기 때문에. 근데 저는 요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대 난방비 바우처 할인하는 방식이고요. 요거 급탕비도 이렇게 나누어서 별도 금액에서 등록하는 방식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과하는 거 계속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될 거는 200만 원이 아니라 150으로 해야 된다는 거. 고지서. 그리고 두 번 차감해주지 말라는 거. 공용해서 차감해주지 말라는 거. 요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다 했고요. 자, 이제 2시까지라서 마무리 이제 4교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